소년 사건을 다루면서 제가 항상 생각하는 관점이 뭐냐면 일반 형사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소년 사건을 사실은 저도 담당하기 전에는 왜 소년이라고 해서 나이가 어리다 그래서 무조건 경하게 처벌을 하는지 전혀 이해를 못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두 가지 사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사례는 객관적으로는 아마 그 남학생이 이 여학생을 좀 좋아했던 것 같아요. 지나가면서 막 계속 놀리면서 이렇게 허리도 쿡 찌르고 막 약간 그런 식으로 장난을 치다가 여학생은 굉장히 거기에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만하라고 이렇게 딱 잡는 과정에서 약간 핥히게 됐는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학교폭력 신고가 들어온 거예요. 사실 사안은 굉장히 경미한 사안이었는데 그로 인해서 이 여학생이 이제 집 밖으로 안 나가게 돼서 거의 한 6개월 정도를 등교 거부를 했던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두 번째 사례는 소위 말하는 모범생이었는데 고등학교에 올라가고 나서부터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갑자기 계속해서 어떤 폭행 사건에 연루가 되는 거예요. 한 번 그냥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끝없이 계속 처음에는 폭행 사건에 연루가 되다가 어느 순간에는 뭐 자전거를 훔쳐서 뭐 자전거 절도죄로 또 고소가 되고 어떤 경찰서를 갔는데 이 학생과 관련된 사건이 3건, 4건이 있고 뭐 이렇게 갑자기 돌변해서 굉장히 그 부모님이 힘들어 하셨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소년 사건을 다루면서 제가 항상 생각하는 관점이 뭐냐면 일반 형사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은 저희가 소년법이라 그래서 따로 소년들을 보호하는 어떤 절차를 가지고 있잖아요. 다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소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민감해요. 민감하고 아주 아무것도 아닌 거에 엄청 상처를 받고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해소해야 되는지를 잘 몰라요. 물론 다 큰 성인들도 내가 어떤 상처를 받았을 때 이거를 어떻게 잘 해소를 해야 될지 몰라서 주변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거나 아니면 굉장히 폭력적으로 그렇게 발현이 되는 경우가 있지만 소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당연히 가정 환경의 영향이 제일 크고요. 그게 1순위예요. 두 번째가 이제 또래 집단이라고 해서 같이 어울리는 친구들의 문제인데 많은 부모님들이 두 번째 이유를 드세요. 제가 되게 착한 애였는데 뭐 어떤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이렇게 됐다 이런 취지의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제가 이야기를 많이 나눠보면서 느꼈던 거는 그거는 그냥 후차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뭐 나쁜 친구를 어울린다고 하더라도 사실 내가 끊어낼 수 있는데 그 끊어낼 수 있는 힘이 없는 거거든요. 그거는 결국 가정 환경이 제일 큰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년 사건을 사실은 저도 담당하기 전에는 왜 소년이라고 해서 나이가 어리다 그래서 무조건 경하게 처벌을 하는지 전혀 이해를 못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범죄를 저질렀으면 거기에 타당한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보는 게 이제 위화적인 관점인데 소년 사건을 제가 담당을 하면서 알게 된 거는 소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100%는 아니겠지만 정말 변화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내가 어떻게 적절한 시기에 좋은 부모를 만나고 또 좋은 선생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가 생각했던 것들을 굉장히 내려놓고 오히려 이런 경험을 통해서 굉장히 좋은 어른으로 자라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년 사건을 대할 때는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애가 왜 이러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그거에서 조금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인생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 10대의 이 방황 때문에 내가 정말 더 잘 살 수도 있다. 20대, 30대가 되면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소년법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하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완전히 형성된 게 아니에요. 본인은 자기가 다 자랐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돌이켜보면은 사실은 내가 좀 꼭 듣고 싶었던 말이 있다던가 아니면은 그때 당시에 누군가가 좀 그 행동을 알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어느 정도 내가 자아가 완전히 형성이 되고 난 이후에는 누가 어떤 말을 해도 이게 바뀔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엔 벌을 받아야겠죠. 하지만 내가 잘 몰라서 그런 거라면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충분히 변할 수 있는 의지도 있고 그런 사람이라면 기회를 한 번 정도는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회를 줄 때는 이 사람이 변할지 안 변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기회를 한번 줘봐야 된다. 소년들은 확실히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관점에서 그때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10년 전, 20년 전에도 계속 수위가 높았어요. 그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때도 똑같은 얘기가 있었어요. 아, 요즘 청소년들 되게 문제가 많다. 과거와 달리 요즘에 수위가 더 높다. 최근에 들어서 이게 점점 더 심각해졌다기보다는 최근에 뭐 그 고데기 사건, 그 더글로리 때문에 고데기 사건이 조금 커졌었잖아요. 근데 그것도 한 10년 전 사건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10년 전에도 일어났었던 일이고 적절한 때에 적절한 가르침을 못 받은 거죠. 이유는 모르겠어요. 뭐 환경의 영향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본인의 영향일 수도 있지만 저는 시대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이제 어찌 됐든 간에 그런 모습들이 이제 펼쳐지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정말 안타깝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인생에서 회피를 하지 말라는 말을 꼭 하고 싶어요. 소년이기 때문에 어차피 내가 이런 범죄를 저질러도 나 어차피 6호 처분이야, 나 4호 처분이야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렇다고 해도 어쨌든 잘못된 행동이에요. 근데 왜 잘못된 행동을 계속하냐? 내가 회피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지금 당면한 어떤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게 뭐 어떤 문제든 간에 심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높은데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일 용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들이랑 같이 어울리면서 그 상황을 잊고 싶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소년 문제가 생긴 친구들한테는 꼭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집 밖으로 안 나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그 친구는 내가 고통스러운데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집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근데 집 안에 있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아, 내일은 내가 정신 차리고 나가야지. 근데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다시 귀찮아지는 거예요. 내일로 미루자. 그런 식으로 하루 이틀 되다 보니까 처음부터 몇 달씩 있으려고 했던 건 아닌데 그냥 자연스럽게 점점 더 나가기가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사회랑 내가 스스로 단절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게 뭐냐면 결국 내 인생에서 회피하는 거거든요. 물론 인생에서 회피를 뭐 할 수도 있죠. 어느 정도까지는. 근데 계속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일단 주변에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있고 그게 뭐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아니면 없다고 생각을 해도 어쨌든 주변에 나는 폐를 끼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면할 수 있는 그런 어른들이 좀 필요하다 저는 생각을 하고 좀 냉정하게 말을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오늘은 그 소년 사건 관련해가지고 제가 소년들하고 많이 상담하면서 느꼈던 점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려봤는데요. 소년 문제로 많이 고통받고 있는 학부모님이나 아니면 소년들도 괜찮아요. 그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이제 앞으로 좀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현주 변호사였습니다.